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금리 인하 소식에 외국인이 바닥에서 올인한 로봇 대장주 이 기업 코스피 5천 주도주 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 저녁 CPI 지수가 예상 범위에 머무르게 되면서 오히려 경기 둔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둔화에 이제 더 주목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한다? 연준의 정책이 현재는 이제 뭐 결국에는 뒤집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연준의 정책 경로가 뭐였다? 최근까지도 보면 알겠지만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기정사실이었죠. 그러면서 현재 금리 인하를 그냥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장에서 뭐까지 기대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요. 빅컷에 대한 기대감 0.25포인트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닌 빅컷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예상치를 봤을 때는 당장 오늘 뭐 업데이트된 뭐 예상치를 봤을 때는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기는 적어요. 적기는 적지만 어찌됐든지 이런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뭘 가져가느냐. 보통 이제 빅컷은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만큼은 정말로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94%. 사실 지금 시장에서 94%면은 거의 그냥 100%다라 본 게 맞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시장이 보면 알겠지만 과거부터 역사가 그래요. 과거의 금리와 현재 코스피의 차트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2000년도 전에는 우리가 좀 무시하자 이거예요. 2000년도 전에 뭐 금리가 막 10% 넘어가는 이 시절에 사실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200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빠지면서 뭐 한다? 빠지면서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2008년도에 뭐가 터졌어요? 리만이 터지면서 가파르게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니까 증시는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 다가오면서 2017, 18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가 금리가 끌어올리 다시 금리를 빼버리니까 뭐한다? 코로나 때 다시 한번 급격한 증시 상방 흐름 나와줬다. 그리고 최근에 뭐 했습니까? 금리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증시가 무너졌다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금리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코스피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역사상 그랬던 것처럼 크게 치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런 금리 인하를 스타트로서 사실상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 45년 만에 새 역사를 쓰면서 뭐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쏠리기 시작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서의 자산 역시도 굉장히 많은 자산이 들어오고 있다. 머니 부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45년 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그 대통령의 5,000피 기대감과 함께 뭐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주식이 재산이 처음으로 18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찌됐든지 상속 이후에 첫 재산 18조 원 돌파란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코스피 5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계좌를 바꾸는 기회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스피 5천을 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같이 가주면 사실 제일 베스트죠. 제일 베스트예요. 근데 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외받는 종목들도 생길 거란 겁니다. 그럼 이 소외받는 종목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앞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봇주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는 로봇주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5,000P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큰 것도 사실이지만 뭐에 대한 이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 기업 경영에 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이런 리스크가 분명히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및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는 지금 10조 원까지 넘어선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고 하니까 아이 뭐 별로 안 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공매도 잔고라고 하니까 별로 안 되는 거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잔고가 아니라 공매도 대기 자금이 100조를 돌파했다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매도하기 위한 이 공매도 대기 자금 100조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매도 대기 자금이 100조라는 거는 여기도 나오지만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08년 리먼 사태 터지기 직전 이제 최대치를 찍었던 걸 지금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은 과거 리먼 사태 때처럼 말도 안 되는 하락에 대한 압력에 대한 이 기대를 생각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방 압력을 키우는 게 뭐라 했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 노란봉투법에 피해가는 게 누구다?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피해가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없이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로봇주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포트에 있어야 되는 건 로봇주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가 투입을 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 역시도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또 타이밍이 마치 또 기가 막히게 정부가 뭐 하겠다,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피지컬 AI 1등급 국가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이런 노란봉투법의 반사수의 업종으로 로봇회화가 부각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로봇과 AI 산업 지원이 포함된 것 또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연말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상방 랠리에 대한 탄력을 가져가는 게 로봇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까 썸네일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코스피 5000 정말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주도주. 그게 뭐다? 로봇주고요. 로봇주 모두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건 뭐가 된다? 그냥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외국인의 로봇주 싹쓸이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게 두산 로보틱스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도 굉장히 매력 있죠. 하방 추세 때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타워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 저항 때 여기 구간 때 물량 소화해주면서 삼각수렴 돌파가 나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차트만 봐도 추가적인 우상승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추세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차트를 봤을 때도 뭐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근 외국인들의 올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두산 로보틱스라는 거예요. 현재 저항 구간에서의 물량을 먹어주면서 외국인들의 롤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65,000원대를 뚫어냈을 때는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법 이후에 뭐 외국인들의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도 있겠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또 자체적인 이슈도 있는 상황이에요. 딱 지금 7월 말부터 갑자기 외국인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7월 말에 두산 로보틱스가 뭐가 터졌냐고 하면요, 이제 이 원 엑시아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원 엑시아라는 이제 자동화 엔지니어링 미국 로봇 시스템 관련돼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승인해서 인수를 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원 엑시아라는 기업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제조, 물류, 포장 등의 산업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 왔고요. 여기 보이다시피 뭐다? 팔레타이징, 박스 조립, 포장 등 최종 라인 공정에서 최적화된 자체 협업 로봇 시스템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 사람 대신에 이 반복 단순 노동으로서의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원 엑시아 같은 경우가 꾸준한 매출 성장을 달성하면서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원 엑시아를 통한 또 뭐한다? 하나의 협동 로봇으로서의 성장 궤도에 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최근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자가 좀 심해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적자를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적자를 탈출하기 위한 뭐다? 배수지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아갈 곳이 없는 게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지능형 로봇 솔루션 올인한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인수 모멘텀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인수와 함께 뭐 하겠다? 협동 로봇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AI 기술 로봇에 접목해 제조, 물류 등 여러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수와 함께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까지 적자가 그렇게 컸음에도 기업의 가치가 튼튼하게 받쳐준다는 거는 미래 가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실질적인 지금도 글로벌 점유율이 4위 정도 차지할 만큼 어쨌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정말 상승 탄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당장 이번 인수를 또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또 뭐 변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갈수록은 뭐다? 노란봉투법을 통한 반사익이 점차점차 커질 거고요.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도 커질 거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데 올인을 해놨고 여기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강한 상방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